이게 뭐 실제로 보면 뭐냐 그러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뭐 저기 표본은 2만 가구라고 하지만 저게 이제 동일 가구를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꾸준한 건 있겠죠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봐서 우리나라 이제 가게들이 실제로 살림살이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가계의 뭐 이런 자산이라든가 부채, 소득, 지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삶의 수준이나 변화를 미시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자 이런 조사를 이제 매년 하고 있는데 그걸 해봤더니 순자산은 뭐 3억 정도,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보니까 1억 정도, 실물자산이 한 3억, 부채도 한 5천 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처분 가능한 소득은 4천만 원 정도 된다. 여러분들은 어때요? 여기에 포함이 되시나요? 평균인가요? 에버리지인가요?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만 가구를 해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의 평균적인 이제 살림살이가 이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. 뭐 어쨌든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봤다시피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이 많았죠. 1억하고 4억 정도 됐으니까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대비해 가지고는 4배 정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고요.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국내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. 어찌됐건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. 부동산의 비중이 높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쭉 이어지는 얘기들인데 부동산의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죠. 높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높더라.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2015년도 부동산 가격하고 2017년 GDP를 가지고 비중을 봤더니 우리나라는 한 270%. 여기 G7보다 저희가 높잖아요. 그죠? 물론 이게 그 연도는 맞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더라고요. 왜 높을까요? 우리나라가. 그냥 이건 맞고 틀리는 건 없어요.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일단 서방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오랫동안 경제가 꾸준하게 세계 상위권을 유지했던 나라들이고 세계를 이제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을 이제 장악하는 부분이 금융시장, 화폐시장을 이렇게 장악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이런 서방 선진국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전통 경제를 하기 앞서가 그 했던 시대에 이미 걔네들은 전통 경제에 화폐 경제가 추가되면서 꾸준하게 이제 금융이라는 부분이 이제 발달을 해 있었던 거죠. 발달을 해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자산 분배 과정에서 금융 쪽에도 상당 부분 무게를 실어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저희는 이제 경제개발 그 5개년 계획이라고 해갖고 60년대부터 지금 왔다라고 하면 이제 50년 정도 이제 경제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발달을 해왔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 와중에서 저희는 어쨌든 실물 자산이 화폐 경제를 비딩을 하면서 크게 상대적인 이제 수익을 크게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또한 더불어서 경제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그 뛰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에 대한 부분이 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해 가지고 크게 뛰었다라는 부분도 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보면은 저희하고 비슷한 뭐 이태리나 일본 이런 데도 상대적으로 높잖아요.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봐서는 국토의 면적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쪽이
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비중이 높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